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썰 긴장을 해야 되는데 긴장을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베트남 아가씨님이라고 네, 사연 양으로 저 혓바닥을 네, 침이 바싹 마르도록 하는 분이 있는데 오늘은 좀 본인이 양심에 찔렸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연을 괜히 짧게 네,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음, 자, 우선 사연을 보내주신 베트남 아가씨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연하게 공무원을 준비하려고 하는 초시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라는 주제로 붕어 형님의 현실적인, 현명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한 조언이 있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난인데 나도 그냥 공무원이나 해볼까? 가족의 등살을 빌려 준비하는 경우 할 거 없는데 나도 공무원 준비나 해봐? 안정성과 연금 등 장점만 보고 준비하는 분들, 직장인인데 생계를 위해 일하는데 일터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장인인데 퇴근하고 공부하면서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막연하게 취업난 등 각종 사유로 이 시험에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거랑 좀 비슷한 건데 이게 어제 저 DB님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한 건데 뭐 일단 가볼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저한테 돈의 링크 물어보신 분은 결국 거짓말이었네요. 허풍이었네. 예. 아까 저한테 뭐 돈의 링크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물어보신 분은 결국에는 뻥을 치셨네요.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어요. 뭐 그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한번 또 가보도록 할게요. 참 요즘에 보면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공무원 시험을 안 준비한 사람 찾기가 더 힘든 것 같아. 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있잖아요. 근데 지금 공무원 시험 준비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혹시나 공무원 시험 주변에 준비한 사람 있으면 너 왜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고 물어보세요.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공부하면서도 그 질문 진짜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 질문을 받는 그 대답의 95%는 딱 저 얘기입니다. 안 잘리고 연금 나오잖아. 정년보장 되잖아. 공무원 안 잘리잖아. 연금 나오잖아. 이 두 가지 얘기를 꼭 합니다. 안 잘리잖아, 연금 나오잖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맞는 말이죠. 거의 대답이 똑같아, 이거는. 약속이 난 것처럼, 약속이 난 것처럼 똑같아요. 모든 그, 이게 있잖아. 내가 있잖아요. 뭐, 경찰 시험, 뭐, 소방, 일반 행정, 세무, 다 물어봐요. 이 두 가지 꼭 나옵니다. 무조건 나와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사람한테 뭐 7급이든 9급이든 다 물어봐요. 두 가지 나와요. 두 가지. 뭐 좋습니다. 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초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공무원의 장점만 보고 장점만 보고 장점만을 보고 준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점만을 보고 대다수가 장점만을 봐요. 전부 다 장점만을 보고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특히 공시생들 중에. 우리 단점 얘기하면 얼버무린다거나 난 잘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단점 몰라요. 장점만 알고 장점은 다 알고 있어요. 장점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자기들이 술술 얘기합니다. 근데 단점은 여러분 세상에 직업 중에 장점만 있는 직업 자체가 세상에 있습니까? 장점만 있는 직업 자체가? 그런 직업이 있나요, 근데? 애초에 그런 직업 자체가 없어, 대한민국에. 그럼 공무원도 단점이 있다는 거. 근데 그 단점이 장관님,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가지가.
생각보다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뭐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고 방송 중에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냥 많은 게 아니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박봉이에요. 박봉이야. 그냥 박봉이 아니라 많이 박봉이에요. 많이 박봉.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박봉이야. 이 월급에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월급에 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워라밸 안 지켜질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니까 워라밸의 조건은 내 일을 안 밀리고 정상 시간대, 근무 시간대 다 처리했을 경우에만 워라밸이 보장된다는 거지. 내 일이 밀려 있는데 워라밸이 보장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내 일을 못하면 내가 남아서 해야 됩니다. 남아서 못하면 그 일이 계속 쌓이고 쌓이고 하면서 내 숨통을 조여옵니다. 공무원 일 자체가 누가 도와줄 수 없는 일이에요. 각자 자기가 맡은 파트나 부수, 이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업무 공조도 안 되고 팀 단위 움직임이 아니라 자기 일이 맡을 일이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내 일이 밀려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든 끝내야 돼요. 내가 어떻게든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평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욕먹어야 돼요. 공무원 직업 좋다고 하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욕먹기는 정말 더럽게 쉬운 직업이야. 왜냐하면 다행히도 아시겠지만 지금 사람들의 공무원에 대한 여론이 정말 안 좋아요. 상상 이상에도 안 좋아요. 공무원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전히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 공무원에 관심 있는 사람들 좋아하지.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공무원에 불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뉴스 보셔도 아시겠지만 올해 뭐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했을 때 댓글 보셨어요? 댓글 봤어요? 공무원 욕하려고 완전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자식들 뭐 하는 게 있다고 자꾸 사람들 많이 뽑으려고 그래. 이거 다 누구 돈으로 나오는 건데. 우리는 지금 밥 굶고 힘들어 죽겠는데, 어? 자꾸 사람 많이 뽑으려고 그래. 나중에 한번 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일을 빡빡 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오히려 공무원에 대한 여론이나 어떤 이미지는 더 안 좋아졌어요. 훨씬 더 안 좋아졌어. 사람 많이 뽑은 것에 비해서 더 안 좋아,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훨씬 더 안 좋아졌어. 사람들이 공무원들 뭐만 하면 딴지 걸려 그래요. 옛날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강도가 레벨이 더 높아졌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럴만 하죠. 왜냐하면 사는 게 정말 팍팍한데 공무원 많이 뽑는다고 하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냐는 거죠. 오히려 세금으로 나오잖아요. 세금으로. 애초에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무슨 재화나 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수출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진 세금을 깎아 먹으면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공직 나라입니까? 공직이 중요한 나라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제조업으로 여기까지 왔고, 제조업으로 유명한 나라예요. 삼성이 무슨 공직 사회로 유명한 나라입니까? 삼성, SK, LG가 공직 생활, 공직 문화가 발전해가지고 유명한 나라예요? 아니, 기술이 발전해서 유명한 나라죠. 우리나라 먹고 살려면 이런 어떤 제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점점 더 쭉쭉 뻗어나가고 사실 오히려 공무원들은 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더 비중을 낮춰야죠. 우리나라는 그냥 제조업이 아니라 완전 제조업을 기반으로 두고 있어. 완전 제조업을. 이 사실은 절대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점점 더 변화가 없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자꾸 어 많이 뽑아서 덩어리만 커지고 덩어리 커지는 거에 비해서 서비스는 그렇게 썩 좋다고도 볼 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서비스는 더 좋다고 볼 수 없어요. 거기다가 공무원들도 안 좋은 게 일도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주먹구구. 그리고 업무에 대한 어떤 그런 밸런스도 정말 맞지 않아요. 8, 9, 9분들이 거의 공무원 일의 한 8, 90%를 거의 도맡아서 한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그 위에 한 6, 9 정도만 가더라도 나몰라라 하잖아. 나몰라라. 나몰라라 한단 말이에요. 사기업에서 많이 그지랄했다. 그럼 과장에서 그냥 잘렸겠죠. 뭐가지. 과장도 못 갔겠지. 근데 공무원은 이 철밥통이라는 거, 이 안정선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마인드가 어떤 거냐면 지금 고생하고 한 6급 정도만 가면 좀 편하게 있자, 노후 준비하자. 다 이런 마인드 아닙니까? 지금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나이 먹어서까지 열심히 하고 좀 움직이자가 아니라 짬 차고 나면 그동안 내가 고생했던 거 다 보답받겠다. 다 그런 마인드잖아요. 그래서 그 지금 6급, 5급인 사람들도 예전에 이제 일을 많이 했겠지. 일을 많이 했는데 나 5급, 6급만 가가지고 이제 뭐 관리직급 빠지면 난 그 이상 안 할 거야.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가 얘기했던 대로 뭐냐면 음, 연금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짬참이 일을 덜 하는 게 맞긴 하지. 일을 덜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을 덜 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원래 자기가 맡은 일마저도 일을 안 하고 자꾸 떠넘기려고 하니까 문제야. 일을 덜 하는 건 맞아요. 당연히. 왜냐면 직책이라는 걸 가지잖아요. 짬을 차서 직책이라는 걸 가지면 당연히 자기는 도맡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이제 오더를 주고 중간에 일을 검토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일마저도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자기가 원래 맡은 일마저도 자꾸 밑에 사람들 떠넘기고 자기 나무라라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의 배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공무원의 가장 극단적인 단점이죠,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일이 공평하게 가는 것도 아니고 업무의 양이 내는 게 딱 정확하게 딱 배분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몰빵돼 있다니까, 몰빵.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본인의 인생이 달라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월급쟁이야. 그냥 정년까지 다닐 수 있는 월급이 물론 지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월급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 있어요. 엄청난. 사실 이건 좀 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4개월 다닌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하면 좀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경제가 좀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너무 많이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죠.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잘 벌고 알고 있을 때 준비를 잘 안 해요. 잘 벌고 있을 때 그때 잘 벌어놨을 때 더 많이 모아놓고 더 많이 저금해놓고 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오히려 이제 돈 많이 벌 때는 좀 쓰다가 좀 쓰고 이렇게 좀 사치 부리고 하다가 막상 이게 터져버리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물론 지금 자체가 워낙 힘들다는 것도 많이 있지만 보통 보면 그래요. 보통 막 막 이게 월 수익이 1,000만 원이면 한 6, 700 쓴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 은근 있거든요. 한 월에다가 뭐 맞벌이가 1,000만 원 쓰는 1,000만 원 버는데 막 이것저것 돈 나가는 거 다 쓰고 좀 지르고 막 지를 거 지르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돈을 얼마 못 모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뭐 둘 중에 한 명이 뭐 직장 관두고 뭐 사업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는 거야 이게. 그런 집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에.
아무튼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인생이 바뀐다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다닐 만한 직장이 생기는 거지, 직장이. 직장이 생긴다는 거지, 직장. 안정적으로 다닐 만한. 그냥 안 잘리는 직장. 그리고 세 번째. 막연하게 준비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공무원 준비한 사람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에요. 막연하게 준비한 사람 치고 붙는 사람 없어요. 막연하게 준비하실 거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막연하게 준비하겠다는 자체가 나는 원래 난 그냥 밑바닥에 그냥 경쟁률 깔아줄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걸 제대로 준비해도 붙을지 안 붙을지 모르는데 막연하게 준비한다고요? 막연하게? 막연하게 준비한단 말이 뭐예요? 막연하다는 게. 그냥 남들 하니까 여기저기 사니까 나도 해야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다른 영상들이나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공무원 관련 영상에도 보면 그냥 누가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들어오지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꼭 해요. 자기가 무슨 과목을 치르는지 내가 어떤 과목을 준비하고 어떤 강사가 유명하고 어떤 책을 봐야 되며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왜 공무원 과목이 영어가 들어간 과목이 있죠. 근데 공무원 과목 보면 가장 그 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 보통 그게 영어란 말이에요. 영어. 영어도 있지만 국어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럼 그거를 초반에 조지고 가야 돼요. 초반에 일정 수준까지 올리고 나서 다른 공부를 해야 돼. 일정 수준까지 올리고 나서. 보통 보면 내가 경찰을 약간 좀 들자면, 이유를 들니까 좀 비유를 하자면, 경찰 쪽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경찰 쪽에 강호생들 케이스가 뭐냐면, 영어를 안 해. 영어에 대한 공포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영어를 안 하고, 다른 과목 이제 다 수강한다는 말이야. 근데 공무원 영어 아시겠지? 난이도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어가 약해요. 약하단 말이에요. 영부자들도 많고.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가서 영어 잡으려고 하니까 늦은 거야 이게 안 올라가는 거야 이게 안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떤 마인드 가지냐면 딱 그렇게 하는 거야 딱 40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야 영어에 40점 찍어서 40점 나오게 하고 40점은 넘기죠 다른 거는 어떻게든 잘 맞겠다 근데 과락 나와요 30, 25 나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옛날처럼 옛날엔 진짜 많았는데 지금 또 많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가 그리고 왜 그걸 알아내냐면 막연하게 준비하면 중간에 헤매는 기간도 많고요. 성적이 안 올라요, 일단은. 성적이 안 올라. 왜냐하면, 그리고, 왜냐하면, 막연하게 준비하면 자기가 어떤 과목에 취약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커리큘럼 짜야 되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남들 다니니까 다니는 거야,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거고, 남들 강의 끊으니까 끊는 거야. 그러면 그냥 시간을 계속 흐르고 성적은 안 오르고, 시간을 계속 까먹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 지금.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 더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좀 중요한 말인데,
자, 3번도 중요한 말이에요. 4번은 더 중요해요. 3번하고 4번은 같이 되는 거야. 애초에 공부 습관이 안 잡혀 있거나 공부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전환기 쌤이 얘기하는 거죠. 전환기 선생님이 항상 누누이 강조하는 거. 3번도 강조하고 4번도 강조하는 거예요. 1, 2, 3, 4번 전환기 쌤이 다 얘기했던 거야, 이거는. 내가 얘기했던 것보다. 나 그분 그 썰 영상도 많이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왜 경찰 공무원 그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따라서 1차는 뭐고 공부야, 공부. 따라서 공부의 적성이 아주 먼 새끼는 하면 안 돼. 왜 그 강의 처음 시작할 때 나 그것도 성대모사 했었는데 그 보면 어? 설령 당신들이 원하는 공무원은 그 시험 합격해도 당신들이 원하는 그 파랑새는 없다는 것도 좀 없다는 것도 확인해 볼 것. 따라서 공부만이 전부가 아니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영상에서 보면. 아,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해도 적성이 안 맞고 시험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졸라 많아요. 진짜 많다니까. 솔직히 좀 냉정하게 얘기할까요? 그 학원 강의실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한 70% 정도는 이 3번, 4번에 해당이 돼. 3번, 4번. 경찰 쪽에 특히 4번이 많거든요. 3번, 4번. 경찰 쪽에. 왜냐하면 경찰 일할 때가 약간 활동적이에요. 경찰이라는 시험 자체가 다른 직렬보다는 그래도 붙기가 좀 수월하죠. 왜냐? 많이 뽑으니까. 네. 원체 많이 뽑으니까. 애초에 경찰이 좀 만만하게 심각하고 들어온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옛날보다 적었지 지금 많아요. 지금 그래도 경찰 수준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경찰 시험을 치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 시험이 너무 사람들 많이 뽑고 하니까 주변에 붙은 사람도 많으니까 내가 해서 안 붙겠어 해가지고 그렇게 뭔가 좀 만만하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문제가 뭐냐면 애초에 공부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공부할 때도 운동만 특히 경찰 쪽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선수 출신들이 많아요. 운동선수 출신. 뭐 유도 선수나 아니면 레슬링 선수나 아니면 육상부 출신 아니면 야구 선수 출신도 있어요. 축구 선수 출신. 근데 이런 사람들 단점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 체육 특기생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공부하고 좀 담을 쌓았어요. 우리나라 약간 보면 엘리트 체육이 다 그렇잖아요. 뭔가 운동한다 하면 수업 빠지고 그냥 수업 시간 잠만 자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교과서를 그냥 베개 삼아서 여러분 다 알잖아. 학교 다녔을 때 체육 특기생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은근 이 공무원 특히 경찰 공무원 시험을 많이 준비해요. 경찰 소방. 애초에 그런 사람들은요 책이라는 걸 본 적도 없고 독서라는 걸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공무원 서적 아시겠지만 기본서 두께만 엄청 두꺼워요. 형법도 총론 감독 합치면 한 1300, 400페이지 되고 형사법도 기본서가 한 900페이지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힘들어요. 법이라는 거. 그럼 그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생각보다 경찰이 외워야 될 게 상당히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애초에 형법 자체가 분량이 많고 경찰학계도 또 이게 완전 암기 과목인데 법이 너무 많아요. 개별법이. 그게 어느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애초에 암기든 뭐 외우는 거든 펜을 잡는 거든 메모든 뭐 책상에 앉아 있는 거든 그 어떤 것도 학창 시절 때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험에 많이 뛰어든다는 거예요. 정말로.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 내 태어나서 책상에 이렇게 오래 앉아본 적 처음이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은근 많다니까요. 와, 나 진짜 살면서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본 적은 여기 이 시험 볼 때가 처음이다 하면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 근데 그게 처음이면 안 된다니까요. 처음이면 안 돼.
이게 공무원 시험 공부해본 사람도 아시겠지만 공부 습관이라는 거 다져놓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 애초에 공무원 시험 과목이라는 게 양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9급이라 하더라도. 외워야 될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외우려면 기본적으로 양이 받쳐줘야 돼요. 양이. 그 양이라는 게 뭐냐 하면 시간이에요. 시간. 공부 시간. 공부 시간.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이죠. 자는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고 순수하게 그 뭐 생리현상 다 빼고 해서 그 남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하려면 어떻게 되면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야 돼요. 오래 앉아보고 책을 오랫동안 봐야 되고 뭐 필기나 메모 뭐 단거나 작업 이런 것도 매일 해야 돼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해야 돼. 근데 그게 습관을 다져놓는 게 엄청 힘들어요. 저도 공부 습관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걸 습관 다져놓는 데만 한 3개월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애초에 공부라는 거 안 해본 사람은 하루 있는 것도 굉장히 고역이란 말이에요. 하루 있는 것도. 왜냐? 애초에 공무원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딱딱하단 말이에요. 양도 많고. 글씨도 작단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도 이제 그 새로운 과목 같은 거 이래독하면 머리가 어지러워요. 그 사람들은 더 어지럽겠지. 그 사람들은 아마 고황장애 걸릴 거야. 아마 한번 봤다는 이유만으로. 어? 애초에 이 공무원 시험 자체가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공부 양과 시간, 집중력을 요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통 일요일에 하루 쉰다고 가정하고 그걸 월화수목금토를 매일 해야 돼. 매일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공부 적성이라는 게 뭐냐? 머리예요, 머리. 공부를 했으면 머리에 남아야 돼. 까먹는 게 아니라. 머리에 남아서 다음 문제 풀었을 때 슬슬 풀리고 성적이 올라야 돼요. 근데 적성이 안 맞으면 아무리 많이 봐도 까먹고 틀리고 문제 분석 안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돌머리. 돌머리가 있어요. 돌머리는 하면 안 돼. 돌머리 근데 은근 많아요. 자기가 돌머리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웃긴 게 자기가 똑똑하지 못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돌머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나오는 기출문제 난이도도 어느 정도 생각을 요하는 것도 또 많단 말이에요. 이 지적인 부분을 요하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지적인 부분. 단어 같은 거. 그러면 어느 정도 단어나 이런 상식적인 부분도 숙지해 놔야 되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이제 좀 배웠던 부분을 머릿속에 많이 쥐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머리가 안 좋고 암기력이 떨어지고 이 지적인 부분이 많이 낮은 사람들은 한 번 들어서 외워질 거를 5번 봐도 못 외우고 10번 봐도 못 외워요. 머리가 나쁜 사람일 수도 여러분들 제가 공부에 대해서 감히 한 말씀 드리자면 머리가 나쁘고 암기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나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봐야 되고 더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더 많이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사람들 몇 명 봤는데 공부 적성이 안 맞는 사람들 책을 다 안 보고 더 공부 시간이 더 짧고 보낼 수가 더 작아요. 회독수도 짧고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적성이 안 맞는 사람일 수도 공부 습관을 잡혀놓기 힘들기 때문에 책상에 오래 못 앉아 있고 진도도 적게 나가고 회독수나 어떤 그런 공부의 양적인 부분, 진도를 빼나가는 부분도 약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냐? 성적도 안 오르고 계속 시간만 가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데도 원인 분석도 안 되고 계속 늪에 빠지는 거예요. 학교가 근처에도 못 가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고시바닥에는 진짜 많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런 사람은 하면 안 됩니다. 정말 하면 안 돼. 애초에 내가 책상에서 공부 오래 할 자신이 없다거나 공부 머리가 아닌 사람은 하면 안 돼요. 그냥 둘 다 하면 안 돼.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 자체가 두 가지 같이 요하잖아요. 공부 습관, 10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습관과 체력, 그리고 공부를 했을 때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암기가 되고 이해가 되는 그런 머리를 가지는 두 가지를 같이 요하는데 두 가지가 안 된다 하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안 돼도 하면 안 돼요. 둘 다 안 되면 아예 하면 안 되죠. 근데 둘 다 안 되는 사람들이 이 고시 바닥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경찰 시험에도 진짜 많아요. 아, 소방에도 많고 교정에도 많고 많아요. 이게 자기들은 말만 안 할 뿐이지, 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진짜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아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아예 고시 책이나 바닥, 고시 책이나 이 고시 학원 바닥에 첫 발짝도 내밀으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 이미 첫 발짝 내밀어가지고 발을 심하게 담갔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 사람들 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가 진단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붙을 만한 수준이 안 된다는 걸 진작에 알고 빨리 빠져나오면 그 사람도 용자인데, 문제는 못 나온다는 거야 이게. 못 나와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가 재수가 없었던 거야. 어. 옆집에 제도 붙는데 나는 왜 못 붙을까? 그렇게 하다 3년, 4년, 5년 그냥 고시기에 암모나이트가 되는 거죠. 암모나이트 화석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돌님이 그 아까 그런 얘기 하셨는데, 그 공무원 시험 이제 타직연이 인사혁신처에서 내가지고 평양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경찰 공무원은 이제 경찰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출제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럽다고 했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문제가 더러울 때도 시험을 봤던 사람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더러울 때가 더 좋아요 오히려. 왜냐하면 이 공무원 시험 어떻습니까? 상대평가 아닙니까? 내가 못 나오면, 내가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 못 나오면 상대방은 더 못 나와요. 이번에 경찰 시험, 이번에 경찰 시험 있잖아요. 80점 넘는 사람이 없어요. 합격 수기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합격자의 점수가 65점, 66점이야. 이거 솔직히 합격 점수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울 정도 낮은 점수예요. 이런 말 하면 그분 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합격 수기 적어놓은 거 경구사 같은 데 보면 나오는데 7점 밑으로가 엄청 많아요. 오히려 그런 시험에 7점 후반에 맞아보니 이거는 뭐 뒤집히고 당락이 결정되고 자시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이게 오히려 지엽적으로 나올수록 점수차가 확 벌어지거든요. 이게 오히려 평이하게 나오면 필기 커트라인만 존나게 올라오고, 그리고 필기 이제 커트에 합격한 사람하고 고득점자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야. 근데 이번처럼 막 문제가 거지같이 나오면 고득점자하고 필기 컷하고 점수 차이가 한 15점 이상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한 중간 이상만 잘 맞으면 일반적인 경쟁자하고 차이를 확 벌릴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난 지엽적이 낫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아무튼 아까 우리 베트남 아가씨님이 얘기하셨던 거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까 어떤 얘기 하셨지? 그렇죠, 맞아. 불수능. 자, 막연하게 시작해서 깨졌을 때 리스크. 뭐 막연하게 시작해서 깨질 때 리스크 뻔하죠. 여러 가지 뭐 시간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까먹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으면서 패배의식만 쌓이고 자존감은 높아지고 피해의식만 쌓여가지고 누가 건들면 짜증부터 내고 세상 돌아가는 건 다 불만투성이에다가 이제라도 좀 위기를 감지하고 내가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나올 생각을 더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들은 적고 나면 할 게 없거든요. 적고 나면 할 게 없어요. 맨날 그런 말해요. 난 이제 갈 데가 없다. 갈 데가 없으면 더 절박해야지. 근데 또 절박하게 하지 못해요. 못 나온 사람들이 진짜 많은 거야. 못 나온 사람들이. 이게 막 노력만 하면 된다. 어? 누구든지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허파에 바람을 넣다 보니까 진짜 이 택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시험에 자꾸 들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 막아야 되거든요.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정말로.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는데 다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다 받아준단 말이에요. 사기업에서도 공무원 준비하다 떨어졌다가 별로 다가오지 않은 게 안 뽑아줘요. 그냥 안 뽑아줍니다. 공무원 준비하러 가도 안 뽑아줘요. 공무원 준비하러 왔다고 얘기하면 절대 안 뽑아줘요. 중소기업도 안 뽑아줘요. 대기업 아예 들어가지도 못해. 공기업은 잠깐 담갔다가 온 사람이 아닌 이상은 한 4년 이상 4년 이상 이제 공백이 생겨버리면 거기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 이제 온 사람들 왜 싫어하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다가 온 사람들이 보면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나중에 여기 일하다가
돈 생기면 다시 공무원 준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면접관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얘 지금 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 우리 회사에 들어왔다. 나중에 돈 좀 벌고 자금 좀 확보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시험을 보러 갈 것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이 뭐냐면, 애초에 공무원 준비하러 온 사람이 우리 회사에 만족을 하겠어? 우리 회사가 공무원보다 별로 그렇게 복지나 급여가 좋지 않은데, 과연 공무원 바라보고 온 사람이 과연 우리 회사 가가지고 제대로 집중하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 뽑을 바엔 차라리 젊고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공무원 준비하러 온 사람들은 대체로 스펙이 떨어져요. 스펙 준비를 할 시간이 없잖아요. 스펙 해봐야 그냥 뭐 한국사나 토익이잖아. 근데 이 일반적인 취업에서는 뭐 한국사 토익 그렇게 막 엄청나게 쓸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토익도 점수를 뭐 확 잘 맞아야지 뭐. 한국사는 거의 쓸 데가 없어요, 이게. 애초에 근데 공무원 시험 이제 가산점 채우려고 하면 그런 자격증만 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공무원 시험이 너무 그런 좋은 것만 바라보고 준비하면 안 됩니다. 나쁜 것도 많아요. 나쁜 것도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좋은 것만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지금 이런 사태가 오면서, 이런 메르노라 같은 사태가 오면서 공무원 입지가 더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막상 공무원들도 나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이런 힘든 와중에도 공무원 실탁하면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하면 나온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앞으로도 많을 거야, 아마. 더 많아질 거예요. 더. 유튜브만 보더라도 공무원 의원 면직하신 분의 어떤 브이로그 같은 거 많이 많잖아요. 퇴사 같은 거. 왜 공무원 가면,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왜 공무원, 왜 정년 보장하잖아요. 근데 정년 보장 할지 안 할지 그때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버틸지 안 버틸지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들어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정년 보장 될지 안 될지 어떻게 알아,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정권 바뀌면 공무원에 대해서 칼질을 무지하게 많이 가할 것 같은데, 당장 눈에 보이는 칼질이 해볼까요? 공무원 연금 또 줄인다고 하거든요. 또 줄인다고. 수당 갖춘다고 또 얘기 나와요. 이게 공무원 입장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이미 칼질했는데 또 칼질이 된다고요. 근데 칼질을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국민들이 바라고 있어. 알고 계십니까? 맞잖아요. 정년 보장하려면 대선을 최소 못해 6번 치러야 돼. 총선 8번 치러야 돼요. 8번 치러야 된다. 그때까지 무사하게 살아남아야 돼요. 직무급제 바뀌어버리면 이건 진짜 초토화되는 거예요. 직무급제 바뀌잖아요. 이거 난리 납니다, 지금. 일행 같은 게 난리 나요. 일반 행정이 이게 완전 대상이 되거든요. 4,900만이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공무원 준비 뭐 하겠다 하면 말리지는 않겠는데, 공무원 준비하더라도 본인이 제대로 붙을 만한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애초에 공부 안 해본 사람이고, 학창 시절 때 공부랑 담 쌓았고,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해본 어떤 그런 기억이나 습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안 하시고 차라리 다른 걸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된다 하더라도 본인 인생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 붙으면 진짜, 그리고 이 공부마저 했는데 안 되면 진짜 이건 답이 없는 거예요,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정말 답이 없어요. 공무원 돼도 힘든데 안 되면 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할지 안 할지를 제대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